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그가 진행될수록 이 9개 팀 간의 전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팀으로 평가받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강팀으로 꼽았던 킥스팀이 지금까지는 좀 고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각 팀들이 이제 막 전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들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쓸지 고민이 깊어지고요. 일단 본인 팀 선수들의 컨디션 일정, 네. 상대팀 선수들의 컨디션 일정, 그와 함께 장고대국 1시간으로 나갈지 2시간으로 나갈지 또는 속기로 나갈지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네. 오더를 제출하기 때문에 감독의 주름은 늘어만 갑니다. 자, 오늘 오더에도 양팀 감독들 간의 지략 싸움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더는 어떻게 짜였을까요? 순위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수려한 합천이 2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공동 2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팀도 그렇고 홈앤쇼핑 팀도 그렇고 1라운드에선 패점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셀트리온 팀은 2연승, 홈앤쇼핑 팀은 1승을 거두면서 네. 일단 반전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자, 1국에서는 한상훈 선수와 한태희 선수, 이 동성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을 보면 한태희 선수 쪽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한태희 선수는 리그에서 2전 2승이고요. 한상훈 선수는 1승 2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 3라운드에서 첫 승을 신고한 최정 선수, 김명우 선수와 만나게 됐네요. 네, 두 선수 최근의 컨디션이 사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두 선수의 대결이라는 것은 남성 기사와 여성 기사의 대결 이상으로 그 대국 내용 자체가 전투 성향의 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아주 눈을 끄는 그런 주목되는 대결이 바로 이 대결입니다. 3국 신진서 선수는 지난 2, 3라운드부터 이번 4라운드까지 모두 3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오더가 읽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국으로 배치를 했는데 홈앤쇼핑 팀에서 이것을 예측을 했는지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네. 홈앤쇼핑 팀의 심재익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맡기 위해 나왔고요. 이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면이 과연 신진서 선수에게 먹힐 수 있을지 아니면 신진서 선수가 늘 그랬듯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요. 이 대결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홈앤쇼핑의 일지명, 이영구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 셀트리온의 오지명, 이원도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네, 앞에 3국 오더에서는 홈앤쇼핑 팀이 조금 기분 좋은 오더였다면 이 대결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팀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일지명과 오지명의 대결은 아무래도 약간 오지명 쪽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원도 선수는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 이영구 선수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5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지명, 조한승, 그리고 홈앤쇼핑의 삼지명, 한승주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일단 유연한 조한승 선수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승주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대국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더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가 역시 이영구 선수에게 앞서 있다는 것, 이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한승 선수가 또 한승주 선수는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한승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7번의 대결은 모두 바둑리그에서의 만남이었고요. 조한승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원도 선수에게 0승 2패로 뒤처져 있지만 두 판의 대결이 모두 2009년 이전에 있었던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 전적 면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이 그래도 좀 오더를 잘 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홈앤쇼핑도 심재익 선수를 또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했고요. 오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 양 팀의 전력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팀 내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와 또는 네. 주장 선수와 상대 팀의 약간의 약한 그런 아래쪽 지명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그 대결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면 분명 팀에 엄청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또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대결이라면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두 선수의 대결은 랭킹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22, 최정 선수가 23위이고요. 상대 전적도 한 판의 대결만을 펼쳤을 뿐이기 때문에 두 파이터의 대결이라면 역시나 기세가 더 좋은 쪽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라운드 2경기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홈앤쇼핑이 만났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전개될까요?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홈앤쇼핑 그리고 셀트리온이 4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자, 연승의 궤도에 막 진입한 셀트리온 그리고 지난 라운드 첫 승을 신고한 홈앤쇼핑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시작된 일국 장고 대결. 한상우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 모두 프로가 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상대 전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것은 약간 의외이고요. 두 선수 모두 왠지 2시간 바둑에서 좀 더 자신의 진가를 잘 드러낼 것 같은 유의 선수들입니다. 왠지 좀 자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라운드에서는 최정 선수 그리고 김명우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 지금까지 한 번의 대결이 있었고요. 바둑리그에서 만났던 그 대결에서 김명우 선수가 승리로 가져간 바 있습니다. 각각 랭킹 22와 23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3국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정도면 좀 오픈 오더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픈 오더라고 한다면 팀에 굉장히 불리한데 그럼에도 계속 상국으로 배치한 것은 설마 이번에 상국이겠어라고 상대팀이 생각할 거를 예측한 역이용한 그런 오더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3, 4, 5 모두 속기 대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진서 선수가 지금까지 3국에 많이 배치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아니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신진서 선수 이번 시즌도 역시 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에 맞서는 신재익 선수. 리그 통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그 데뷔 연도였던 첫 해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일단 시작이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강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두 선수 역시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지금까지 1, 2, 3라운드를 지나오면서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 이 속기 대국에서 보여준 이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 심지익 선수의 각오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예측은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해주시죠. 그냥 그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본인의 능력보다 주변의 어떤 덕을 봐서 이제 팀이 잘 나갔을 때 이제 버스 탔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농담조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버스 기사가 되려면 버스를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본인은 조금 성적이 떨어져도 팀원들의 덕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써야 이제 그게 저희가 추측한 대로 이제 네. 뜻이 맞는데 약간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죠. 뭐 본인이 스스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농담조로 아마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 재미를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 신진서 다운 재미있는 바둑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었던 세 판의 대결 모두 상대를 압도하면서 승리로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신진서다운 바둑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신진서다운 재미있는 바둑, 또 그걸 더 재밌어 하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기사 모두 초반 진행 빠르게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좌익 쪽에 있는 백의 이 화점에 대해서 흑이 먼저 3-4함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흑의 화점에 대해서 백도 이곳에 3-4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변을 먼저 벌린 것은 백 쪽이었기 때문에 백이 이곳에서 모양을 잡고 흑도를 조금 공격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대신에 심재익 선수는 하변 쪽에서 모양을 키워나갑니다. 심재익 선수는 1라운드에서는 이지연 선수를 만났고요. 지난 3라운드에서는 최철환 선수를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 3라운드의 바둑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보는 관점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의 좀 뭐랄까요
완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가요? 중간에 약간 그 찬스 같은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것이었고 또 인공지능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밀린 순간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재익 선수 2017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입단 직후 바로 바둑리거로 선발이 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본인에겐 좀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히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신재익 선수가 연구생 시절에는 주변에서 뭔가 한 수 위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도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프로가 됐고요. 네. 근데 입단을 하자마자 첫 해 선배들에게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정식 바둑리거로 이제 바둑리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즌 사지명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특히 또 이번 시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퓨처스 리거들이 많이 기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오지명, 사지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뭐 항상 그랬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뭐 지금 대국하는 신재익 선수, 사지명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팀 내에서 지금까지는 퓨처스 리거가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홈앤쇼핑 팀은요. 근데 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또는 퓨처스 선수가 상승세에 타는 순간에 팀의 주전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또 바둑리그의 숙명입니다. 자, 신재익 선수가 오늘 또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좌상기에서 흙이 한 번 더 젖혀갔네요. 2단 젖혀가면서 좀 행마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많이 쓰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젖히는 것과 찝고 젖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찝고 젖히고 그다음에 백이 여기를 끊는 것은 이어서 다음에 이쪽 젖히는 것과 백이 이쪽을 간다면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는 게 굉장히 통렬합니다. 다음에 패맛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찝고 나서 젖힌다면 백은 여기를 끊어주질 않고요. 가만히 늘어서 흑마를 하고 흑은 손을 빼거나 혹은 이쪽에 백돌이 없을 때는 이 한 점을 오히려 공격을 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젖히는 수가 없진 않은데요. 주변의 배석 상황이 좀 더 중요해지고요. 백이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그 이후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배석이라면 백은 단수를 치는 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느는 것과 이 단수 치는 것 두 가지 중에 아마 신진서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뒤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었을 때는 잊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째 나가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이 좀 더 멀리 있을 때는 여기를 젖혀서 응수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젖히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이곳이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 싸움이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이 여의치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보통은 여기를 두면 이 양쪽의 흑돌이 갈라지면서 따로따로 이제 타개를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다음 응수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느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 더. 저수도 있죠. 네. 두어지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이쪽을 끊고 이쪽을 젖히는 거죠. 젖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한 번 더 젖혀가자 그때 신재익 선수가 찝는 교환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를 젖히는 것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눈에 확 들어오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자리인데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요. 자, 흑이 젖혀간다면 백은 응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요. 일단 여기를 끊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어서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것과 이쪽 있는 것을 맛보기로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백이 이쪽을 받으면 하나 젖혀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가고 밀 때 여기 끊고 뭐 이런데 머리까지 한 방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쪽에서 살면 흑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진행 중에 하나는 이쪽도 아니고 반대쪽을 따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따고 잇고 단수 치고 다시 뭐 귀 쪽을 제압하거나 뭐 손 빼거나 그런 식의 진행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흑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는 바로 젖혀가는 자리인데요. 자, 심재익 선수가 바로 착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으면 백이 중앙 쪽을 빵따냄을 하고요. 그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서 백이 다시 패를 내고자 건드려 왔을 때가 조금 성가십니다. 좀 완벽하게 제압이 되지 않아서요. 네. 이어가는 수가 좀 여의치가 않다면 역시 좀 젖혀가는 자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젖히는 수 이외에는 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자, 신진서 선수 또 며칠 전 이 바둑왕전 4강전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네. 변상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길 때 대국 내용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또 질 때 보면 특히 이제 박정환 선수에게 최근에 좀 아픈 패배를 몇 차례 당했는데요. 박정환 선수에게 질 때 보면 초반을 조금 잘 풀어도 뭔가 이 박정환 선수에게는 살짝 꼬이는 느낌이 있고요. 정말 박정환 선수와의 대결만 피하면 국내에는 신진서 선수가 뭐 거의 역대급 무적입니다. 박정환 선수에게 또 신진서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승리를 맛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인 면 그리고 기풍에서의 상대성 이런 것도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따냈네요. 자, 반대쪽이 아니라 자, 아래쪽에 한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따냈을 때는 끊고 정확히는 따고 잇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전 장면에서 보시면 백이 여기를 땄을 때 흙이 하나 끊어두는 교환 딱 그 차이인데요. 이쪽에서 이 악수 교환을 받아내기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두면서 나중에 아예 그냥 바로 이쪽 뒷맛을 노리기 위해서 이쪽을 따냈고요. 걸쳐두는 교환이 나왔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뭐 워낙 또 시원시원한 기풍이잖아요. 네. 반대로 심재익 선수는 그런 기풍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심재익 선수는 균형을 맞추면서 좀 장기전으로 이끄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분의 노림은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앞서 잠깐 그 신진서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에 전적을 통틀어서 한국 선수들에게 몇 판 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박정환 선수이고요. 네.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면 한국 선수에게 공식 시합에서 패한 것은 이동훈 선수와 나연 선수 딱 두 판입니다. 딱 두 판인가요? 네. 그리고 그중에 한 판인 이동훈 선수에게 패배는 맥심배 2국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번기 승부를 이겨냈기 때문에 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 뭐 큰 의미 없는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고요. 제대로 진 것은 그렇게 봤을 때는 나연 선수에게 단 한 번 패했을 뿐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국내에서 또 얼마나 무적을 자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기록입니다. 아무리 이 탑랭커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판 혹은 두 판이잖아요. 쉬운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청호 구단의 전성기 시절을 연상케 하는 그 정도의 기록인데요. 그만큼 기량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긴 하고요. 이제 세계대회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네. 네,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심재익 선수는 오늘도 역시 좀 안정적으로 판을 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단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큰 접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흔들어 갑니다. 좀 타이밍이 빠른 느낌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곳은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다른 형태였긴 했습니다만 제가 바로 이쪽 뒷맛을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꽤나 강력합니다.
자, 흑이 단수를 쳐간다면 바로 이어서 받아두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패를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저 형태는 패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단수 칠 때 이어서 받기에는 여기를 호구로 받아서 약점을 지키고요. 여기를 틀어 막을 때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게 사실상 선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쪽을 살리는 것은 여기가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이 교환은 항상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돌은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안에서는 삶을 만들기에는 좀 궁도가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패를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격언 중에는 초반 무패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좀 다를까요? 일단 패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덜 악수인 곳을 쓴다면 뭐 이런 곳이나 이쪽 부분 패감이 눈에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 이 패를 졌을 때는 흑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백이 좀 더 쉽게 패를 걸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는 패를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호구 칠 수도 있고, 그냥 어. 호구 쳤습니다. 일단은 당장 패를 걸었을 때는 오히려 흑 쪽이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거기를 단수를 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도 가만히 내려서 두었다면 완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돌을 살리질 않았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 단수 치는 것은 늘 패로 버텨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패는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출입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그래프가 초반부터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흑쪽으로 확 쏠렸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버그인데요. 그런가요? 네, 그냥 방금 전에 두 선수의 착수에서 뭐 그렇게 이상한 게 특히 백의 입장에서 이상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전 그 상황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지금의 그래프가 맞을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하나 끊어두는 교환으로 넘는 것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흑도 언젠가는 좀 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 패를 흑이 이겼을 때와 백이 이겼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게 명확해집니다. 여기를 백이 이기면 이 흑돌 전체가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흑이 이겼다라고 치면 막상 생각보다는 별게 없어요. 원래 이쪽은 이 부분에 빵 따냄과 백에게 좋은 자세를 주면서 흑이 취했던 곳이고 나중에 여기 따내는 것도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패 자체는 흑이 훨씬 부담스러운 패입니다. 득실을 따져본다면 흑 쪽이 훨씬 부담이 크군요. 네. 일단 이쪽을 달리니까 이번에는 지켜두었고요. 따면서 이 부분에 백돌을 지켜두고 있습니다. 자, 귀에 백돌의 사활도 돌보고요. 상변의 자세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저렇게 진행이 되면 좌상 쪽을 건드려서는 백이 성공입니다. 이제는 이곳에 단수를 칠 때 이어주더라도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셋, 넷, 다섯. 귀에서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흑 모양을 도려냈습니다. 신재익 선수의 착점이 놓였고요. 한 번 더 2선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 운행인데요. 네, 일단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으로 두면서 길게 가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찔러 들어가는 기풍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태를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그런 약간 소극적인 운영이 이 부분에서 백에게 확실한 실리를 내어주면서 지금 초반 우세를 내준 그런 결과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좌변 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다음에 흑이 둔다면 여기 침입하는 것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틀어 막아서 지키거나 한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네. 위쪽으로 좀 두텁게 막아두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있죠. 이렇게 막아서 밀 때 늘어서 어차피 이곳은 거의 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두텁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라면 그 두 가지 모두 좀 밋밋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밋밋하다면 어떤 선택을 좀 그려볼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밋밋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왔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백이 처리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어야 이제 다른 큰 자리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변을 제외한 좀 가장 눈에 띄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붙이는 수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아, 반대로 이제 백이 거의 집이 확정가로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정가 직전에 흑이 여기를 붙이는 것도 아주 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여기 틀어 막는 자리도 클 것 같고 어떨까요? 심재익 선수가 좀 장기전을 원하는 30초. 전략일까요? 둘, 셋, 글쎄요. 넷, 일단 역시 부분적으로 받아주질 않네요. 삭감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하변으로 자, 손이 향했습니다. 흑이 이쪽에 날일자와 이쪽에 한 칸까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일은 어차피 없다고 보고 흑에게 여기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하나 교환을 해서 흑의 모양의 폭을 좁혔고요. 그 뒤에 큰 자리로 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흑도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받아주지 않는다면 뭐 3-3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 반발인데 과연 이 한 점을 얼마나 공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달렸습니다. 자, 어깨 짚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어깨 짚음이 놓이고 나면 이 3-3에 침입하는 수단은 그만큼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여기를 미는 순간에 들어가고 흑이 밀어 올렸을 때 이 귀의 뒷맛을 노렸을 때 이 교환은 분명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3을 노리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모양을 잡고 나서 이 한 점 공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좀 평온한 기풍의 소유자인 심재익 선수. 오늘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쪽으로 늘어가는 선택이 좀 더 이제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무난하게 둔다면 한 칸이고요. 근데 여기를 늘었을 때는 상대가 반격을 가했을 때 그 싸움까지는 읽어야 둘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양갈래길 선택에서는 좀 더 평온한 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유연한 수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앙 쪽으로 뭐 이런 정도 나오나요? 일감이고요. 한 칸이나 뭐 이쪽 날일자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안 늘어요. 더 파고드네요. 이것은 신진석 구단답네요. 자, 중앙 진출이 아닌 오히려 더 파고드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심재익 선수 오늘은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과 홈앤쇼핑이 4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홈앤쇼핑과 셀트리온, 신생팀 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3국에서는 신진서 선수와 심재익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네, 하변으로 파고드니까 심재익 선수도 이제는 공격을 가해야죠. 어떻게 보면 심재익 선수가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한 점에 위협을 가했는데 신진서 선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지금 공격과 타계로 맞붙었습니다.
흙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을 덮어 씌운 장면입니다. 자, 지난 1, 2, 3라운드에서 신진서 선수는 주로 이 공격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 반대의 입장이 됐습니다. 최대한 이쪽으로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어깨 짚는 게 부분적으로는 행마입니다만 지금은 어깨 짚어서 나가는 순간 여기를 늘고 이쪽을 이을 때 이곳이 배경태가 좋지 않습니다. 흙이 벽이 생기면 항상 침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기대는 게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날일자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놓이고 보니까 흙에게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든 수가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하나,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접전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붙여갔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자, 이건 바로 끊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둘 수가 있나요? 일단 크게 고민하지 않고 늘어서 받아두었습니다. 계속 찔러가면 어떡하죠? 근데 그 수 되나요? 일단은 모양부터가 별로 좋지 않기도 하고요. 백이 이렇게 늘어서 뚫리고 이쪽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 들여다보고 틀어 막아서 여기를 두면 나중에 단수 치고 막아서 패를 하는 것도 보면서 행마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이쪽으로 계속 뚫는 것은 일단 좀 모양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 중앙을 젖혀갔고요. 지금 그곳이 급소인 이유가 이쪽 부분을 흙이 노렸을 때 백은 항상 여기를 올라서면 이쪽 붙이는 걸 봐서 사실상 선수성으로 이쪽을 듣고 있었습니다. 흙이 이제 받는 모양도 별로 안 좋고 받았을 때 재차 여기를 단수치고 밀어서 이 한 점만 끊어 잡더라도 원래 흙진영 쪽이었기 때문에 흙이 잘 됐는지 의문입니다. 셋, 넷, 다섯,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받으면 일곱, 이쪽을 단수치고 받을 때 뭐 여기를 나가고 여기 이제 찌르는 게 항상 백에 걸리라면 여기만 두더라도 한 점이 끊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또 끊어가기에는 자세가 좋지 않았고요. 백도 좀 붙여가면서 리듬을 구하고 있습니다. 흙은 좀 머리를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방향을 중앙 쪽으로 돌려봐야 할까요? 넷, 다섯. 일단 이 자리는 늘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요. 자, 그 자리를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그쪽에 집착합니까? 자, 신진서 선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 이수는 흙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 세 점을 때에 따라서 가볍게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찌르고 여기 들여다보는 뒷맛이 있어서 이쪽 끊어지는 게 있다면 흙이 견디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받아야 하는 자리일까요?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있는 수일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가능만 하다면 다섯, 반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덟, 아홉, 열. 반발한다면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반발했을 때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수익기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일단 뒷맛은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여기를 두면 뭐 이쪽을 끊는 수상전도 있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하게 둔다면 이곳을 먼저 끊고 이렇게 끊고 여기 중앙 쪽을 끊고 돌파해 나가더라도 일단 자세는 나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자, 과연 심재익 선수 넷, 받아둘까요? 아니면 반발일까요? 여덟, 아홉. 자, 두텁게 받아뒀습니다. 그 교환이 있다면 이 세 점을 좀 더 가볍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다면 이 방금 전에 교환은 날카로워 보입니다. 네. 다음에 여기를 나갔을 때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뚫는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이쪽이 정리가 끝이 나면 나중에는 여기가 늘어도 흙이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교환을 반드시 시켜놔야 나중에 흙이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나와 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 점을 버릴 거라면 방금 전의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자, 하나 교환을 해둔 뒤 한 칸을 띄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도 찌른 이상에는 계속해서 끊어가야 할까요? 일단 여기 두는 것이 일감인데요. 네, 이쪽을 뚫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를 두고 붙이면 이렇게 뚫어서 계속 이렇게 해야 이쪽을 두었던 흙의 수가 체면이 좀 섭니다. 자, 이제 와서 손을 돌리기에는 좀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네. 그마저도 허용을 안 해요. 자, 한 점을 좀 붙여서 잡아두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 이 세 점마저도 제대로 허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거의 잡혀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두고 이렇게 패하는 뒷맛까지는 조금 보고 있고요.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쪽 부분은 맛이 좀 더 나쁘지만 확실히 여기를 뒀을 때 여기 틀어 막을 수 있어서 집으로는 약간 득입니다. 네. 네, 흙도 내친 걸음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세 점을 잡는다면 흙이 좀 굼뜬 느낌이 있는데요. 원래 하변 쪽은 흙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은 너무 돌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큰 집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게다가 이 좌변 백이 좀 얇았던 자리도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그림은 하변 접전에서 약간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4개의 인공지능 모두 비슷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이 자리는 너무 아프죠? 넷,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백은 여기 단수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는 늘어야 합니다. 네. 그 자리를 맞았다가는 이 상변 베개까지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렇게 뒤따라서 미는 것도 역시나 그 중앙 쪽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시 흙은 한 번 더 받아둬야겠죠. 보통일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당장 이렇게 젖혀서 나오기에는 전체를 끊을 준비를 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기를 둘 때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30초. 하나, 이쪽을 찌르면 이런 식의 모양까지는 흙이 원할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앙도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행마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심지익 선수의 선택은 받아주네요. 네. 이미 여기가 이 한 점을 흙이 잡는 순간에 네. 이쪽 하변 쪽의 집 모양도 그렇지만 여기를 젖혔을 때 강도도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서 나중에 붙이는 걸 볼 때에도 이 한 점은 요석입니다. 보통 이 아마추어 분들이 기분을 내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순간 이 신진서 선수가 이 중앙 두 점머리를 두드리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스치듯 했습니다.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막혀있지 않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건드려 갑니다. 자, 신재익 선수도 전단을 구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장면에서 뭐 두 점을 때린 것과 있는 것은 사실 기풍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미리 늘어놓지 않은 것도 그렇고 여기는 항상 흙이 단수치고 백이 있고 나중에 다시 백이 단수치고 늘고 뭐 이 정도의 형태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상했던 수순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흙은 젖혀갔고요. 자, 백은 밀어서 차단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흙이 원하면 항상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입니다.
백도 썩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흙도 여기 자충이 채워졌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 이쪽에 자충이 채워져 있다면 이 단수가 들으면서 이번에는 다섯, 백이 여기 머리를 때렸을 때 훨씬 강력해집니다. 여덟. 자, 심재익 선수 계속해서 자, 추궁을 해가고 있습니다. 설마 부분적으로 전투를 시작을 합니까? 앞서 여기를 활용할 때는 여기 젖히는 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서 흙이 조금 더 강렬한 수를 선택을 한다면 끊고 나간 다음에 아예 그냥 여기까지 이어버리고요. 네. 다음에 두 점 머리를 치는 걸 봅니다. 지금 먼저 미리 물어보네요. 자, 흑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약간 묘합니다. 자, 귀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요. 자, 지금은 또 중앙이 엮여 있고요. 흑이 받는다면 신진서 선수는 어떤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둘, 여기를 흙이 받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그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수타진의 성격도 약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둔 이후에 차단을 해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 어차피 이곳은 백이 이렇게 찔러서 두둔 실전의 진행도 그렇고 거의 뭐 백의 권리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의미 있는 교환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나, 둘, 셋, 혹시 나중에 만약 하게 된다면 흑의 반발을 좀 일곱, 걱정을 했던 걸까요? 굳이 뜻을 찾자면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단수치고 잇고 그 다음에 흙이 이런 데를 호구 쳤을 때 그러면서 여기 끼우는 걸 봤을 때 그때 백이 여기를 찌르거나 여기를 찝으면 혹시 중앙 쪽으로 반발하는 것 그것 말고는 사실 지금 찝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 백도 교환을 해뒀기 때문에 이제 차단의 걱정은 없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흑의 다음 수단이 궁금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흙이 가장 강력한 수법을 사용한다면 여기를 잇고 나서 머리를 치는 것과 이쪽 침입을 맛보기로 하는 게 흑의 입장에선 가장 강력한 수법입니다. 네. 그럼 흑의 입장에서 좀 온건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온건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를 둬서 백이 이쪽 부분을 끊어서 행마를 하면 다시 중앙을 지키고 이쪽을 포기하는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넷, 여기 집이 여기 집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덟, 애초에 모양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네. 자, 그런데 심재익 선수의 선택은 젖혀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늘어두었습니다. 좀 벌써 진서 타임이 시작된 걸까요? 일단 확실히 백이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쪽 부근에서 뒷맛을 노리지 못하면 지금은 흐름이 심재익 선수가 굉장히 안 좋고요. 이쪽 부분에서 3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여기 3점이 뒷맛이 아직도 고약합니다. 앞서 자충이 채워졌기 때문에 중앙을 젖혔을 때 이 부분의 뒷맛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아래쪽만 보더라도 넷, 백돌이 조금만 이제 이쪽 부분에 자리하면요.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틀어막아서 아래쪽으로 쭉 타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수법 뭐 그런 게 있어서 글쎄요 여기가 다 들어간다면 흙이 별로 집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심재익 선수는 왜 이렇게 침착하죠? 지금 이쪽 부분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자, 표정에도 변화가 없고요. 자, 돌을 놓아가는 손길도 평온합니다. 30초. 자, 이 정도로도 계산이 맞을까요? 셋, 넷, 그냥 늘어서 두면 다섯, 네 여섯, 이제는 여기를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요. 중앙을 이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움직일 수 없다면
애초에 그 과정에서 흑이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끊어간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뒷맛은 노리지 못했고 흑의 형태는 자충이 됐고요. 그리고 전부 백집이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흑이 30초, 그곳을 하나, 젖혀가면서 얻은 것이 셋, 자, 없어 보입니다. 5, 6, 7. 자, 지금 두어가는 일련의 수순들도 좀 작게 버리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백이 젖힐지 늘지 이제 부분적으로 응수타진하는 그런 성격이 짙은데요. 정말 한눈에 보더라도 흑이 잡은 백 석점 그리고 백이 잡은 흑의 넉점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백이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의 백집과 여기의 흑집이 비슷하다면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흑이 여기 날일자가 있었고요. 여기는 흑이 또 한 칸 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백이 삭감을 갔는데 여기와 뒷만 나빴던 이쪽이 비슷하게 집 모양이 형성이 된다면 그건 확실히 심재익 선수가 불만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신진서 선수는 늘어서 받아두지 않았고요. 젖혀가자 심재익 선수 다시 한번 끊어갔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뭐 수를 내겠다는 생각 같지는 않고요. 뭔가 활용을 엿보고 있는데요.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 막는다면 가장 무난한 백의 응수입니다. 역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어느덧 인공지능 그래프도 자,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30초. 모두 흑이 자, 하변 전투에서 좀 셋,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이렇게 막아두면 깔끔할까요? 네, 자체적으로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2점을 살려도 이렇게 늘어간다면 흑의 수가 3수밖에 없고요. 뭐 다른 곳에 백의 약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도 신진서 선수는 확실히 좀 시원시원합니다. 네. 일단 40초 초읽기이긴 한데 착수하는 수들이 30초. 뭐 대략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대국이 시작된 지 거의 1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초읽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의 형세와 흐름 모두 좋습니다. 자, 수년간 전승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던 신진서 선수인데요. 올해만큼은 목표가 전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곱, 최근 몇 년간 보면 전승을 목표라고 했다가 딱 전승 그 바로 밑에 정도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목표를 말하지 않고 아마 내심 전승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른 기사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신진서 선수라면 또 최근에 몇 년간의 성적을 보면 뭐 그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 누구도 신진서 선수에게 이 건방지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심재익 선수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흑의 모양을 넓히지 못하면 현재까지의 흐름은 좀 안 좋고요. 30초. 과연 여기서 꽤 큰 집을 형성할 수 있느냐? 셋, 이게 이제 심재익 선수가 승부수를 걸어야 할 여섯, 그런 부분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역시 그 자리 짚어가고 있습니다. 심재익 선수의 이 착수하는 손길도 꽤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약간 힘없이 네. 툭 놓는 듯한 그런 손길인데요. 자, 여기서의 경계선 어떻게 그려가고 있을까요? 삭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30초. 짚고 짓는 방식으로 좀 이끌어야 할까요? 셋, 넷, 일단 이쪽 부분 어딘가 두거나 일곱, 뭐 집을 지어줄 생각이라면 이런 데 붙이고 넣는 교환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바깥쪽에서부터 깨 들어갑니다. 안쪽을 받으면 여기 젖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보고 바깥쪽에 탈출로도 확보해 놓고 깊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자, 삭감의 깊이는 깊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흙은 이제 뒤로 받아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는지 자,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왠지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뒤로 받아둬서 과연 좀 여유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지금 뒤로 받는 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받으면 이쪽 북은 당하죠. 그리고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런 거 이제 아낌없이 할 수 있고요. 여기 붙이는 게 또 귀 쪽으로 30초. 꽤나 뒷맛을 노리고 있어서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흙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모양은 이쪽 부분을 나가고 싶긴 한데요. 그냥 젖힙니까? 왠지 느낌으로는 여기를 한번 젖히고 밀 때 그때 젖히는 게 아, 좀 더 모양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흙은 반대쪽에서부터 젖혀갔습니다. 자, 과연 심재익 선수 자, 강력한 반발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심재익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장 자, 신진서 선수가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재익 선수가 제동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는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좀 위에 서 있고요. 삭감을 갔던 백한점을 공격 가는 방식을 이쪽 젖히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만 교환해두고 그렇죠. 여기를 한 칸 띄웠습니다. 둘, 백이 이곳을 끊는다면 넷, 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지금은 네 이쪽 부분 탈출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 한술 더 떴습니다. 아, 이행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이쪽으로 좀 더 파고드는 데에는 물론 이득이 되겠죠. 흙이 받지 않으면 돌파하는 것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30초. 그때 이렇게 나가면 뭐 바깥쪽에서의 붕괴는 없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원하던 그림으로 흘러갑니다. 상변 쪽은 이런 데 들여다보면 이 한 점 정도는 쉽게 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아래쪽을 밀어서요. 지금 이렇게까지 살리면 중앙도 약간 열붐이 있고 흙의 활용이 있는데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끊어진다면 백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흙에 벽이 생긴 만큼 이 한 점 정도는 쉽게 포기를 할 것 같고요. 둘, 셋, 흙이 오히려 그게 아쉽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침입까지도 보게 됩니다. 네. 이것도 그냥 아래쪽 붙이고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또 이 100의 2점을 통째로 삼키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심재익 선수들의 이 선택을 보면 네. 좀 강인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가볍게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재익 선수 바둑의 특징이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끊어갔는데요. 노림이 있습니다. 어떤 노림
있을까요? 지금 흙이 받지 않으면 이쪽 부근의 백도를 살려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젖히면 자체적으로는 흙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백의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다섯, 끊어서 여섯, 흙이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백이 한 수만 늘어나도 흙은 위험하거든요. 백이 만약 여기를 가만히 나갔다면 흙이 이쪽을 두면 여기를 나가면서 바깥수가 두 수가 되었고요. 이을 때 단수치고 젖히면 흙이 중앙에 잡혀버립니다. 수를 늘려 놓은 뒤에 결행을 하면 되는군요. 네. 만약 이 수를 받지 않았다면 백이 나갔을 때 이쪽을 단수치고 젖히는 것과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쭉 치고 여기를 두는 게 맛보기가 돼서 흙이 곤란한 자세였습니다. 네. 자, 중앙 교환을 하나 해둔 뒤에 자, 백은 다시 우상기로 손을 돌렸고요. 하나, 둘, 흙은 좀 백에게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이거 다 여덟, 받아주고 이길 수 있나요? 자, 심재익 선수 저 백이 해달라는 대로, 백의 의도대로 자,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아래쪽을 미는 정도로도 백이 꽤나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중앙 쪽을 두텁게 해둔 다음에 아예 들여다봤던 이 한 점마저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심재익 선수가 좀 아무리 좀 평온하고 온건한 기풍이라고는 하지만 저 이 정도로도 계산서가 맞을까요? 여섯, 아니요, 지금은 흙이 여덟, 비상수법을 사용해야 될 시점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무리 기풍이 차분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국면이 필패 상황이기 때문에 심재익 선수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무언가 시도를 해야 한다면 자, 그 타이밍도 더는 늦출 수가 없겠는데요. 자, 우하귀 자, 선수를 하려고 흙이 입구자로 자, 물어봤는데요. 아예 안 받아버렸어요. 자, 신진서 선수가 아예 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중앙이 더 크다는 판단일까요? 자체적으로는 중앙이 큽니다. 여기에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심재익 선수가 이건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앉아서 지는 거거든요. 여기 3-3 들어가서 뭔가를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귀에 백도 전체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뭔가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무난하게 가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네. 자, 또 백의 사활 전체를 자, 추궁해 보고 싶은데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막아가면 네. 여기 급소 가서 이제는 10초. 흑도 2판 4판입니다. 이거 이거는- 수상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건 백이 떨리죠. 지금 흐름이 워낙 백이 좋기 때문에 일곱, 백의 입장에서 피할 것 같고요. 한 칸 아래쪽이었네요. 네, 저수가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길 젖힌다면 패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있긴 합니다. 따내면 이렇게 끊어서 크게 수가 나는데요. 여기 젖히면 그냥 넘겨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자리를 백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젖힌 수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주고 뒤쪽에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붙인다거나 혹은 뭐 한 발 더 물러설 수도 있고요. 네. 30초. 하나, 이런 식의 진행이면 셋, 백은 살아 있습니다. 백은 살아있기만 하다면 이쪽 부분을 간 것이 워낙 큰 자리를 선점해서 아홉,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심재익 선수 일선으로 젖혀가는 자,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아, 거기까지 아낌없이 합니까? 거길 두었다는 것은 이쪽 찝는 걸 통해서 이 수법을 통해서 여기 약점을 약간은 노리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치바거나 뭐 다른 변화
좀 그려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 앞서 말씀드린 그 네, 뒷맛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안쪽으로 파고들면 백이 지금 이쪽 부분을 노리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파고들었습니다. 여기를 커버하면서 이쪽 부분의 싸움까지 유리하게 이끌려면 흙이 일단 좋은 싸움은 분명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승부수가 나왔고요. 자, 역시 흙의 외벽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신진수 선수도 그 부분을 찔러갑니다. 흙의 그물망이 그렇게 두텁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단수 쳤을 때 견딜 수법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호구 치거나 이어야 돼요. 여기 위쪽을 이으면 이건 최소한 백이 여기 한 집 확보하고 여기 한 집만 확보해도 쉽게 사는 데다가 뒤에서 사는지조차 뭐 의문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요. 맞고 단수 칠 때 여기를 잇는 게 그래도 최강의 버팀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양패로 해도 어떻게 되죠? 여기를 붙이면 항상 이렇게 패가 되고요. 여기를 따내면 맞고 이런데 끊으면 지금 이쪽과 이쪽을 흙이 모두 견딜 수 있을까요? 좀 양패의 형태가 네.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흙의 응수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야 좋을까요? 흙이 양패를 피하면서 모두 다 견디려면 호구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패로 버티고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걸 다 견뎌서 네, 다섯, 여섯, 패를 따내지 않고요. 일곱, 다 견디면서 이제 진행을 시킬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 이 패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흙의 입장이 되는데 지금 자체로 너무 크게 당한 데다가 패감이 판 전체를 둘러봤을 때 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신진서 선수가 우세합니다. 지금 상대 승부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자, 완벽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자,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심재익 선수의 입장에서도 다섯, 일곱, 가만히 앉아서 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승부수를 날리긴 했는데 그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았을까요? 이런 것을 다 패감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패를 하면 따내고 흙이 다른 곳에 이제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고요. 이런 데 쓰면 받고 따내면 또 여기 패감으로 사용해서 몇 번은 흙의 악수 패감을 받아내고요. 그러다가 뭐 끊어간다든지 좀 더 확실하게 두려면 이제 이쪽을 끊어서 셋, 넷, 따내면 여길 따내니까 어차피 흙은 이어야 됩니다. 그때 따내고 몇 번 더 악수를 받아내다가 여기 끊고 막아가면 양패가 됩니다. 흙이 여기를 따내면 백은 여기를 따내고요. 딱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따내서 이 세 점을 공략하고 다시 패감 쓰고 여기를 따내면 이번엔 다시 여기를 따내서 네. 양패로 백은 살아 있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좀 허탈해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렇다고 다섯, 백이 우변 따내는 수를 두어 왔을 때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부분적인 악수 패감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자 거기를 틀어 막았는데요. 이건 백이 사실 늘어서 두더라도 두 점을 잡는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급한 시점이고 이제 앞으로 패감은 많이 안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4개의 인공지능 모두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이 좀 귀에서 살고요.
백도 안에서 좀 살려주는 형태였다면 그래도 흑도 좀 버틸만 했을 텐데 지금은 또 그런 모양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흑이 아주 괴로운 국면이네요. 자체로도 양패인데 그 양패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흑이 팩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흑의 입장에서 다른 길을 밟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는 편한 게 흑의 악수 팩감을 다 받아주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양패를 시도하면 되니까요. 되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초에 집으로는 확실하게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백돌이 무사하다면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30초. 심재익 선수에게 그래도 가장 좋은 그림이라면 역시 2패를 계속하고요. 다섯, 여섯, 팩감으로 견디고 나서 이렇게까지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양패 중에 여기를 따내고 백이 이을 때 이렇게 뒤에서 돌리고 이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흑의 입장에서 최상의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흐름으로 봐서는 백이 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 진행까지 만드는데 조금 험난합니다. 몇 번의 팩감은 흑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체중 가는 팩감을 썼습니다. 또한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또 악수 팩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백은 언제든지 양패를 통해서 다시 생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흑이 악수 팩감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재익 선수가 팩감을 사용하면서 여기 있고 나서 최소 한 팩감 정도는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 끊는 교환을 하기 전에 그 전에 2패를 이긴다면 나중에는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이쪽을 이어서 여기까지는 받아내야 되는 게 이제 흑의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팩감이 절실합니다. 자, 과연 어떤 팩감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좌변에 밀어가는 자리는 지금 선수가 될까요?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이곳이요? 이곳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좀 역시 받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 아예 그냥 여기를 단수 쳐버리고요. 30초. 따내면 하나, 둘, 뭐 그때 따내고 네. 이제 팩감을 연타를 하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뭐 따낼 필요도 없죠. 그냥 여기 따내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팩감이 없어서 팩감을 사용을 못 했는데요. 네, 이것은 점점 흑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옆쪽에서 단수 치는 자리 놓치질 않았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최상의 결과로 패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오히려 계속 백이 잘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기를 갔을 때 흑이 마늘모를 가고 한 칸을 뛰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풀이를 해보면 뭐 다른 곳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흑이 여기를 두니까 백이 한 칸 뛰고 흑이 마늘모하고 그런 진행인데 이쪽에서 오히려 흑이 당하고 있습니다. 찝고 여기를 둘 때 막아서 이렇게 돌려침을 당한 것도 당했고요. 이곳에서 수를 내려갔다가 오히려 집을 보태준 것도 당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신재익 선수의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반면 신진서 선수는 꽤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실제로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쪽 부근과 지금 이쪽은 여기 느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 마늘모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 점 쪽을 백이 공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체적으로도 뭐 이런 데를 파고드는 것도 있고요. 이쪽 부근과 여기 틀어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앞서 있습니다. 8 결국 한 번 더 가일수를 했습니다. 네. 이쪽을 쉽게 백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틀어막으면 백의 필승입니다. 흑이 분명 승부수를 던져가기는 했는데요. 셋, 오히려 다섯, 백이 두기 쉬운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그만큼 정확하게 방어해냈고요. 상대 승부수를 다 무마시키면서 지금은 꽤 여유 있게 백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처리라면 앞서 보여주셨던 입구자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여기를 둘 때 흑이 따낸다면 그냥 백이 뒤로 있고 이제 연결시켜 줄 것 같은데 거기를 두면 흑은 무조건 여기 끊고 일단 뭐 버티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호구수를 준 원인일 것 같고요. 하지만 백이 호구를 치면 흑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여기를 두면 이제 이 흑돌과 이 흑돌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백이 더욱 뭔가를 노린다면 이런 데만 두더라도 젖히는 것과 뚫는 것을 봐서 흑이 괴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가장 간명하면서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늘모 두면 네. 이때 저 어떻게 받아야 하죠? 근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누가 두더라도 쉽게 당함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전에 워낙 흑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상황에서 던졌던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게 신진서 선수가 국면을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늘 대국 만약 신진서 선수 승리를 거둔다면 4연승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반면 심재익 선수는 3연패를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잘 나가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바둑리그에서 특히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심재익 선수가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홈앤 쇼핑팀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초반 이 선수들의 성적이 중요한 이유가 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심재익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 이렇게 연패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 앞으로의 대국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초반에 좀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다면 좀 그런 면이 있죠. 심재익 선수의 입장에서도 1승이 절실해 보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착점에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형세가 좋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을 백이 5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백이 이쪽을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를 받았다라고 쳤을 때 이 선으로 이제 집이 나서 이렇게 지켜지면 한 75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흑은 흑은 한 70집 정도. 네. 거기서 이제 흑선으로 끝내기가 진행되긴 합니다만 지금은 꽤 여유 있게 백이 앞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 현재 또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장고 내국 2국도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에 시작이 된 2국입니다. 김명훈 선수와 최정 선수. 꽤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고요. 집 모양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네. 지금 김명훈 선수와 최정 선수의 바둑. 일단 뭐 중반에 분명 치열한 전투는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리 단계이고요. 여기를 단수 쳐간 시점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중앙을 정리해 가고 있는 흐름. 네. 지금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이은 것은 이쪽을 다 선수로 끝내기를 하고 결국 안에서 한번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인데요. 이제는 그냥 끝내기가 쉽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고요. 누가 유리한지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사석은 최정 선수가 7개, 김명훈 선수가 2개를 따내고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네. 중앙이 5집이 나기 때문에 사석을 포함해서 10집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하나, 지금 흑집이 한 54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집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은 네, 김명훈 선수가 많이 앞서 있네요. 지금은 미세한 차이 같진 않고요. 여유 있게 김명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반면으로 최정 선수가 조금 남길 수 있을까요? 셋, 넷, 덤을 빼기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좌측의 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우측의 바둑은 김명훈 선수가 확실하게 리드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바둑 변화의 여지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요. 네, 김명훈 선수의 바둑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크게 변화가 나올 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바둑도 여기를 둬서 하나 받게 만들고 여기 하변을 끊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가 꽤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심재익 선수가 점까지 만들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6, 7, 8. 자, 그렇다면 최정 선수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해 볼 곳이 있을까요? 네, 세밀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이 5개 차이였고 여기까지 10집이고요. 여기 하변까지 집을 합치면 24집이 됩니다. 그럼 26, 28, 31, 32, 40, 44, 50, 53, 54, 57집이 났습니다. 네, 딱 57집이고요. 100이 마지막 5, 하나, 둘, 셋, 넷, 26. 여섯, 여기 공격 가다가 이제 이쪽 부분을 지키면 여기까지 45, 46. 100집도 한 53집 정도는 나고요. 53집이 이제 이쪽 부분 공략 가다 보면 약간 두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정 선수가 덤을 빼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김명훈 선수 중앙 호구를 치면서 흙을 끊어가는 자세를 취했고요. 좀 두텁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자, 현재 셀트리온의 신진서 그리고 홈앤쇼핑의 김명훈 선수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대1 스코어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과연 다른 대국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네, 저희가 봤던 두 판의 대국 중에 신진서 선수와 신재익 선수의 바둑이 좀 더 이제 우세가 선명하고요. 신진서 선수가 99%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국으로 오겠습니다. 이 대국은 김명훈 선수가 약간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수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이쪽을 호구 쳐서 집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붙였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늘어갔는데 이 교환 자체는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혹시 팩감을 통해서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여기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뭔가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패를 걸지 않을 거라면 여기 붙인 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 호구 쳐서 정리하는 편이 집으로 약간 득이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여기 붙였기 때문에 이건 뭔가 패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풀이가 됩니다. 자, 유리한 입장에서 패를 걸어가는 것이 좀 변화의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지금 판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팩감 계산일지 아니면 집 계산일지요. 지금은 집 계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판 전체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석도 한 번씩 체크를 하는 모습이고요. 패를 들어갈지 말지 이 부분을 좀 갈등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패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패를 피한다면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바꿔치기를 했을 때 100집이 5집에 6 이곳에서 흑이 한 11집 정도 득을 본다면 8, 12, 14 이쪽에서 100이 얻은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흑은 여기서도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수치고 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패를 노리는 게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패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수는 좀 손해입니다. 네. 원래 그냥 호구 쳤어도 흑은 여기를 호구 쳤을 텐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편이 집으로는 약간 낫습니다. 네, 과연 김명훈 선수 지금 패를 걸어갈런지요? 자, 아직은 선택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상훈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1구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3국이었습니다. 네,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두 네. 선수 역시 중앙 부근 자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던 장면에서 크게 뭐 집의 경계선이 달라진 게 없고요. 그대로 신진서 선수가 골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서 선수 오늘까지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재익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시즌 신진서 선수를 누가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1시간 거의 20여 분 만에 대국을 끝냈어요. 먼저 셀트리온이 점수를 얻었고요.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김명우 선수 여전히 머리 꼬는 습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나 약간 고민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패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노려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쯤이면 최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좀 시원하게 걸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약간 집으로는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패가 없다면 어떨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석은 여전히 비슷할까요? 네, 사석은 최정 선수가 7개, 김명훈 선수가 2개를 따내고 있고요. 네, 이제 저 한 점을 따내면서 사석은 6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6개를 합쳐서 여기가 11집에 아까 계산대로 하면 25집, 아까 24집이었는데 이제 사석 하나를 더 쳐서 25집, 31집. 사석 차이와 여기를 합치면 31집입니다. 32, 33, 34, 35, 43, 50, 57집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이쪽이 6집이고요. 자, 흑집에는 변화가 없고요. 자, 백집에서는 좀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지금 100집이 100이 여기를 안 걸어갔을 때 한 53집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네, 패를 걸어가네요. 원래 패를 안 걸 생각이라면 그냥 여기를 안 뒀으면 되고요. 그랬으면 좀 더 여유 있게 100이 좋았을 것 같고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를 안 두더라도 집 차이가 크진 않지만 100이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김명훈 선수는 패를 결행을 했고요. 오히려 이 편이 좀 더 확실하다고 본 걸까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와서는 이미 여기를 붙인 상황에서는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100의 선택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졌을 때 입는 피해가 5집에서 6, 7, 8 한 12집 정도 될까요? 그런데 12집을 넘는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100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일단은 이 대마를 둘러싼 팩감이 꽤나 있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 느는 수도 여기 나가는 걸 봐서 팩감이 되고요. 네. 둘, 뭐 2판, 4판으로 쓰면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한 3개 정도라고 보고요. 팩감 3개에 이쪽 끊는 수도 8집에 10, 12, 14 팩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저 팩감을 100의 이쪽 팩감을 최정 선수가 견디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뭐 국면 자체는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김명훈 선수도 여유 있게 이겼다고 하기에는 저 패를 지는 순간 역전입니다. 역시 가장 확실한 팩감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절대 팩감이 꽤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별다른 팩감이 사실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흑이 여기 찝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받게 만드는 게 팩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팩감으로 2,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은 여기 하나 쓰고 다음 팩감을 이렇게 쓰고요. 흑이 뒤로 받으면 더 이상 팩감이 나오진 않는데 집으로 정말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100이 이제 이쪽 팩감을 쓰고
뭔가 최정 선수가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 1, 2라운드에서 또 아쉬운 역전패를 당한 이후에 3라운드에서 한웅기 선수에게 첫 승리를 거뒀던 최정 선수입니다. 국후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이게 단체전, 팀전이기 때문에 좀 연패가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대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감을 악수가 최대한 아닌 쪽부터 써야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나 여기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사용을 하면 따내면 백도 이제 악수가 아닌 쪽을 사용한다고 보고 이렇게 받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따내고 다음에 여기 패감을 하나 쓰고 따낼 때 이제 중앙 쪽은 패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 끊는 수를 패감을 사용하고 따내고요. 지금 사용한 곳을 이제 썼다고 보면요. 따낼 때. 근데 이렇게 패감을 사용하면 여기 패감이 듣는데요. 백도 또 패감이 생기죠. 네. 이쪽 패감을 생각하면 흙이 찝어서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것은 백이 확실히 제대로만 패감을 사용하면 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백이 더 패감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도 패를 결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받아주고 중앙 쪽을 쓴다면 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런 패감은 백이 아주 기분 좋은 패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얼른 사용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흙이 고민이에요. 여기를 사용하면 패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집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좀 여러모로 괴로운 쪽은 최정 선수 쪽입니다. 네. 뭔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렇게 받고 할 때 아예 패감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봤습니까? 좀 고민이 되겠어요. 정수대로 최대한 집을 지켜서 받기에는 패감이 조금 더 나오고요. 패감을 생각하자니 또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괴롭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다른 길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승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집이 아닌 자신의 그 수일기 기풍대로 결정타로 한 방의 승부를 결정 짓고 있는 시점입니다. 확실히 김명훈 선수 하면 뭐 계산을 통해서 길게 가기보다는 어떤 수일기를 통한 중반 결정력 이런 게 장점이 있고요. 지금 결국 중앙에서 어쩔 수 없는 후퇴를 했는데요. 패감을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이라면 여기를 끊고 따낼 때 이쪽 패감 그리고 이쪽 패감 이 두 군데의 패감을 흙은 이 한 개의 패감으로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정 선수는 자체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에 앞서 이 KB 해설위원 3인방의 이 승부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대결에 있어서 또 흥미로운 점은 모두 해설위원 3인방이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쏠리지 않은 쪽 단 한 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김명훈 선수와 최정 선수 해설위원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오늘 이 대결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될 바둑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오늘 대결 중에 그 양 선수의 랭킹 차이가 가장 덜 나는 바둑이 이 대국이고요. 김명훈 선수가 한국 랭킹 22, 그리고 최정 선수가 23위입니다. 몇 계단 차이 나지 않아요. 네, 다른 대결은 뭐 12위와 51위, 1위와 67위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 대결이 그래도 가장 랭킹 포인트가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전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대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으로는 김명훈 선수가 마지막 결정적인 패를 통해서 승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찔러가면서 패감을 썼기 때문에 자, 백도 결국 패감이 생겼고요. 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집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패를 버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자 이렇게 패감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집으로도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찝었다면 김명훈 선수가 이 패감이 아닌 다른 식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갔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확실히 우위에 섰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바꿔치기입니까? 자, 바꿔치기. 자, 최정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백이 잡은 것도 꽤 커 보이고요. 특히 공백까지 한 번에 집이 되니까요. 네. 일단 이 과정에서 김명훈 선수가 여기와 여기의 교환으로 이미 득을 본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2패와 이쪽의 바꿔치기인데 백집이 5집이.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요. 자, 바꿔치기에서도 김명훈 선수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1집, 12집 정도 최정 선수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 12집은 되겠네요. 최소 12집인데 근데 여기가 10집에 12, 14, 한 15집에 여기서 이미 한 2집 정도는 득을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도 제 생각엔 계산해보지 않아도 백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차이를 더욱 벌렸을까요? 네. 그래도 바꿔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어제 또 프로 여자 국수전 결승에 진출을 한 최정 선수인데요. 자, 어제는 국수전, 또 오늘은 바둑리그에 출전해서 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자, 씁쓸한 미소를 한번 지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흐름도 그렇고 그 전의 상황에서 이미 집으로 부족했던 흑이 또 한 번 손해를 본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두 선수 모두 형세의 윤곽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 바꿔치기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백이 또 넘어가는 수단이 남아 있네요. 네, 지금은 흑이 남겨도 아주 조금 남길 것 같고요. 반면으로요. 네. 네, 반면으로 한 2집 정도? 그 정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덤을 제하면 김명훈 선수가 한 4집 반 정도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지금 버텨가네요.
지금 저 패는 흙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패인데 네. 네, 저곳을 버텨가지 않으면 지금은 승부가 되질 않기 때문에 버텨갔고요. 오히려 패를 들어오라고 백을 유인을 하고 있고요. 제가 100이라면 패 안 들어갑니다. 저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최정 선수가 팩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는데요. 집으로만 본다면 역 끝내기 2집도 넘는 자리입니다. 제가 100이라면 저는 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패감을 없애면서 동시에 끝내기도 되는 자리네요. 김명훈 선수의 입장에서 이 바둑을 정리하는 것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패를 안 걸어갈 것 같죠. 앞서 차이가 그 정도라면 사실 백의 입장에서 패를 걸어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미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태까지의 이 바둑 리그를 좀 돌아보면 이 김명훈 선수는 이 장고대국에 많이 출전하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장고보다는 속기 쪽에 좀 비중을 뒀었는데요. 오늘은 이국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고요. 혹시 이 최정 선수에게 좀 붙이고 싶었던 걸까요? 랭킹으로만 보면 뭐 김명훈 선수가 팀의 2지명, 최정 선수가 4지명, 그리고 랭킹 22와 23위. 사실 이 매치업은 또 상대 전적도 김명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 매치업은 홈앤쇼핑에서 뭐 피할 이유는 별로 없긴 합니다. 최정 선수가 지난 2, 3라운드 모두 이국 장고대국으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셀트리온 좀 뚝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장 랭킹 차이가 나지 않는 맞대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패를 걸어갔습니다. 확실히 김명훈 선수는 계산보다는 수익기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좀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곳에 패를 들어갔을 때는 패를 지면 분명 손해거든요. 이쪽 부분은 손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패감이 될까요? 안 받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사실 뭐 여차하면 여기를 붙여서 한 수 늘어진 패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엔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를 먹여쳐서 이렇게만 돼도 패를 걸어서 백이 득을 받기 때문에 이 패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 패를 최정 선수가 견디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정수대로 간다면 여기를 받아주고 따내고 여기 패감을 한번 사용을 하고요. 따내면 백은 패감이 아직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먹여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쪽에 찌르는 것도 찌르는 거는 괜히 맛이 나빠서 안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이쪽과 이쪽만 하더라도 패감이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패를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선수가 손길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좀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자리에도 백의 패감이 있었습니다. 흙은 중앙이 단수 치는 패감 하나 남아 있고요. 네, 여기를 따낼 때 흙이 여기를 사용을 하면 그러고 나서 다시 따내면 백이 여기 패감을 사용했을 때 뭐 좀 더 확실하게 먹여쳐서 쓸 수도 있고요. 따내고 따내면 거기서 다음 패감이 흙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따내면서 이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팩감이 안 됩니다. 여기 두 번 연타해도 백이 살아있다면 팩감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팩감이 글쎄요. 이런 데 일단 쓰나요? 여길 두면 따내고 이렇게 돌파하면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나오는 순간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쓰긴 쓰겠네요. 아, 그냥 그쪽 씁니까? 맛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공배가 하나 채워지긴 하는데요. 이제 이쪽 부분이 약간 맛이 나쁘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 부분에 팩감을 쓰고 백이 따내고 여기를 끊었을 때 그때 약간 자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백은 그냥 이쪽 받고 여기 사화를 신경을 안 쓸 것 같네요. 네, 수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내려서도 뒤쪽에서 다시 조여 붙여 간다면 수가 나지 않습니다. 아, 네. 자, 백의 사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최정우 선수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음 팩감 어디 사용할까요? 지금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먹여치는 팩감을 쓰고 따내면 여기서 어디를 흑이 두더라도 만패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가장 백을 껄끄럽게 하는 팩감이 어디일까요? 근데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를 따내는 순간 일단 백이 이득입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든 좀 변화의 흐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려면 저 어느 부근의 팩감 사용을 할까요? 둘, 셋. 아, 네. 돌을 걷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질 못했고요. 자, 두 선수의 대결은 자, 이곳에서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막판에는 패를 통해서 승부를 결정짓긴 했습니다만 계산으로 갔어도 실전처럼 패를 걸어갔어도 우세했던 장면이었고요. 최정 선수가 후회가 된다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역시 훨씬 이전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를 상대로 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최정 선수 지난 라운드에 기세를 이어가지를 못했고요. 4라운드에서는 김명훈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게 됐습니다. 반면 김명훈 선수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2승 1패로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자, 홈앤쇼핑의 입장에서 굉장히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먼저 앞서갔던 상황이었는데요. 김명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홈앤쇼핑이 따라붙게 되겠습니다. 자, 한태희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일국 장고대구 4시에 시작이 됐고요. 자, 어느덧 꽤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집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이 바둑은 저희가 흐름을 쫓아가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지금 인공지능의 형세 분석을 보면 한태희 선수가 우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좌중앙 쪽에 백일단이 모두 잡힌 것 같아요. 네. 뭔가 패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서 패가 나서 바꿔치기가 된 듯한 형태이고요. 여기에 있는 백돌은 다 잡혔고 이쪽은 전부 백의 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한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사석은 백이 5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집이 꽤 커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의 삼지명, 한상훈 선수, 그리고 홈앤쇼핑의 오지명입니다. 한태희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태희 선수는 이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한상훈 선수는 올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5, 6, 7, 8, 9. 자, 10월 랭킹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33위, 그리고 한태희 선수가 4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두 선수 12계단 차이가 납니다. 흑집과 백집 모두 큼직큼직해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확실히 미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아닐까요? 네, 지금 집이 커서 제가 2번씩 세어보았는데요. 반면 열집은 뭐 쉽게 넘어가는 정도의 차이로 한태희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한상훈 선수도 좀 형세를 좀 비관을 하고 있을까요? 좀 표정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뭐 미세하게 흙이 우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 개간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한태희 선수가 승기를 잡은 상황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김명훈 선수 각각 승리를 거뒀고요. 자, 한태희 선수가 한상훈 선수를 상대로 형세를 리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홈앤쇼핑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1국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한상훈 선수가 좀 역전의 빌미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